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이 논리와 이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코딩을 잘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논리와 수학 지능을 얘기하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코딩은 그러니까 이진 체계죠. 디지털 신호. 그러니까 0과 1, 이진수, 기계어라고도 표현하는 이런 체계 위에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적 세계관 자체가 그냥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학적 계산은 컴퓨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왜냐면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십진수를 사용해서 세상을 바라봐도 이진수로 변화돼서 그 이진수는 기계어로 변환돼서 하드웨어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언어거든요. 그래서 기계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체계 속에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학을 잘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확률이 높죠. 물론 이제 수능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외워서 푸는 그런 스타일의 수학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다라고 하죠. 약간 그 수학적 원리에 깊게 탐닉하고 깊게 빠져드는 친구들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수학과 출신 친구가 왔었는데 졸업생 중에 그 친구 되게 잘했었어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코딩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도 근거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논리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논리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러하다 뭐 이렇게 증명을 하는 그런 것도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사고에 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1 더하기 1은 창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창문이냐 뭐 원숭이냐 뭐 이런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수학적으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슬프면 그 수학 정답이 달라지는 거고 문제 정답이 달라지는 거고 내가 오늘 기쁘면 문제 정답이 또 달라지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깔끔합니다. 엄청나게 깔끔하고 그래서 코딩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도 근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일상에서 좀 논리적으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 통계를 가지고 부룬디 같은 경우는 50위권이다.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12위인 거에 비해서는 되게 낮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일단은 후진국 부룬디 자살 통계 자체가 신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계를 다 신뢰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분이 지우신 것 같은데 제가 안 지웠으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셨냐면 통계를 왜 다 신뢰해요? 뭐 출산율 뭐 이러면서 출산율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통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100% 신뢰하기 힘들죠. 사실은 힘들죠. 왜냐면 조사 방식이 완벽하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거는 논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논문도 못 믿어요. 왜냐면 논문은 몇 명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절제된 환경에서 이 사람한테 건강식품을 먹였느냐 또는 어느 정도 양을 먹였느냐 또는 얼마나 추적 관찰을 해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확실히 신뢰도도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신뢰도가 되게 크고 그래서 논문도 사실은 그 상황 대비 어떤 결과 나왔을 때 완벽하게 믿기보다는 그걸 참고하고 다른 논문들, 비슷한 실험들을 여러 가지를 메타 분석을 해서 이제 보통 결과를 내고 상황 판단을 함에도 계속 이제 틀리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논문을 과학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통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완벽하게 무슨 단 한 명도 자살률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막 이렇게 잡아내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저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비판할 때는 논리적 근거라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부룬디가 50위권인데 후진국이니까 이 통계를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WHO 통계고요. WHO라고 하는 곳에 어느 정도의 이제 권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WHO도 산정 방식을 다 공개를 해요. 여기서는 제가 산정 방식까지 굳이 막 공개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는 다 같은 기준으로
봤을 거라는 거죠. WHO라고 하는 기준의 그 기관에서 취합을 한 거니까. 그리고 후진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웃긴 게, 레소토나 가이아나 뭐 에스와티니 뭐 키리바시 뭐 이런 곳들도, 수리남, 짐바브웨 이런 데도 다 못 살아요. 근데 똑같이 못 사는데 후진국이니까 앞에 있는 것도 그러면 다 통계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OECD 1위인 이것만 그 러시아 정도 우리 좀 사는 나라만 그 신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모순이 있는 거죠. 개똥같이 조사를 해도요.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탄핵 집회다 해가지고,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 해가지고 주최 측 추산, 경찰 측 추산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 촛불 시위 때도, 그때도 주최 측 추산이랑 경찰 측 추산이랑 달랐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어떤 추산을 보더라도 그 큰 틀은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면 찬성 측 추산이 만약에 뭐 10,000명이 나왔고, 막 반대 측 추산이 만약에 5천 명이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경찰 측 추산이든 찬성 측 추산이든 결국에는 반대 집회보다 아까 반대 그 양쪽을 비교해봤을 때 한쪽이 더 크다, 이거는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다 비슷한 조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으로 안 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대다수의 그런 그러니까 통계 자체는 다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통계를 어떻게 완벽하게 조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거를 신뢰하기 힘들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출산율 그 얘기를 하실 때도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출산율까지도 별로 믿기 싫으시면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아이를 많이 낳고 있다고 믿으세요 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왜냐면 그 이상 넘어가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뭐 이렇게 어떤 통계를 안 믿으려면 그 정확한 근거를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 나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니까 나라에서 굉장히 이게 검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솔직히 답을 못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는 자살을 하면 그게 엄청난 죄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수한 나라라든지 그런 근거를 제시했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사고가 왜 개발할 때도 중요하냐면, 기술 선택할 때 그냥 유명하다고 쓰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유명하다고 사용을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유명한 기술을 썼을 때 장점은 이 기술을 사용했을 때 표본 자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아주 작은 퍼포먼스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라고 한다면, 앞서 나가는 기업들에서는 애초에 아예 새로운 언어, 아예 새로운 플랫폼, 아예 새로운 방식의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라 그러잖아요. 삼성이 이제 우리는 혁신을 하기보단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했다라고 예전에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는 사람이죠. 트렌드 세터가 아니고,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기술 혁신을 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가 될 것이다. 예전에는 애플이 트렌드 세터였고 그걸 쫓아가는 게 삼성이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도 트렌드 세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선언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쫓아가는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잘 쫓아가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플랫폼 아키텍처 같은 거를 분석을 전혀 안 하고 기술 선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물론 대충 썼을 때 나쁘지 않죠. 뭐 예를 들면 React.js를 많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시는 회사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근데 React.js 같은 거를 유명하다고 그냥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React.js 같은 걸 사용을 했을 때 사실은 그 React.js를 만든 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React.js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뭐 이런 식인데, 이런 플랫폼들의 가운데 컨텐츠가 몰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 컨텐츠가 몰려있고 무한 스크롤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서 그 웹페이지가 특정 부분만 계속 이렇게 로드가 되게 많다는 거죠. 새롭게 이제 다시 그려주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굳이 한꺼번에 다 그릴 필요가 없다. 이 부분만 이제 바꾸자. 버추얼돔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 부분만 계속 잘 바꿔서 좀 이제 뭐 자원도 좀 아끼고, CPU 자원이나 메모리도 좀 아끼고, 퍼포먼스도 좀 빠르게 가자. 이런 게 이 기술의 특징인데, 특정 부분이 우리 그 개발 기술이 특정 부분이 이렇게 과로드가 없다거나 막 그 부분만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게 강하지 않은데, 그 기술을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장점들도 많지만, 그런 것보다 오히려 좀 더 찾아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 특정 한 부분만 로드하는 게 되게 빡세고 이래서 막, 그 퍼포먼스가 좀 안 나오는 그런 구조가 아닌데, 좀 빠르고 괜찮은 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스벨트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기획한 거랑 상당히 유사한 구조가 유리한 구조의 기술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논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될 이유. 팀노바 응용 2단계에서도 어떤 기술을 가져왔을 때 너희들이 왜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같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수업을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 기술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량이 많아지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논리적으로 상황을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연봉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상황을 감정적으로 잘 안 봐요. 여기 온 사람들의 근본적인 목적, 그러니까 좀 원리적 사고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주 근본적 사고죠. 근본적으로 상황을 보고 근본적으로 이걸 왜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 성격상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왜 사용할까? 그러면 팀노바에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왜 올까? 그러면 결국에는 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속성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학원이라고 하는 곳은 결국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학원은 대학에 잘 들어가는 게 목적이겠고, 취업학원은 취업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겠죠. 그리고 취업이라는 건, 대학은 대학 4년만 다니면 끝인데, 취업은 내가 취업을 하면 그 직업을 쭉 몇십 년까지 쭉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친절하게 잘 대하려고 하기는 하나, 아닐 때는 확실히 까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되게 명확하게 선을 긋는 편인 이유가 뭐냐면, 혹자는 싸가지 없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친구들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온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개발자가 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가능성도 늘어나죠. 회사에서 인정받는 개발자? 그러면 이사급으로 가면 지분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회사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큰 기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그냥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그러려면 학생들에게 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서 무능한 선생님보다는, 이왕이면은 능력 있고 되게 명확하고 딱딱 떨어진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왜 유한 사람을 안 좋아하냐면, 이게 그냥 모든 상황에서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되게 강해서 그 상황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인간관계에서는 그래도 되죠. 뭐 친구 관계나 뭐 아는 지인들 관계에서는 뭐 이게 맞냐 틀리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직업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우리는 개발자란 직업은 사실 원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되게 잘 맞고, 다른 직업에 비해서 평가가 주관적이지 않아요. 왜? 버그 나서 앱이 돌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개발자라는 직업이 그만큼 크리티컬해요. 내가 한 서비스를 다 망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그냥 적당히 그냥 코딩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뭐 보안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냥 회사가 그냥 다 털려버릴 수도 있는, 이번에 뭐 비트코인이었나 이더리움이 2조 원 가량이 이제 세계 2위 거래소에서 이제 털렸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니까 그 어떤 이런 사고를 초장부터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팀노바 오는 친구들이나 뭐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좀 케미가 잘 맞는 경우가 많은 게, 이제 되게 감정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저 뭐 통계 같은 것도 무조건 신뢰 안 한다 그러면 사실 믿을 게 없어요. 근데 개개인의 어떤 그런 의견, 뭐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래동화 같은 거는만 믿어야죠,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도 그냥, 그러면 우리나라 출산율 0.75명 아니니까, 통계적으로 아니니까 그냥 출산 많이 한다고 믿으세요. 내가 그랬어. 그냥 더 이상 말을 섞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고연봉 받고 그러면은 장땡이지. 그게 최고지. 뭔가 거기에 자꾸 약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고연
돈이라도 다 같은 돈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오히려 사람 마음이 훨씬 갈대처럼 잘 바뀌죠. 회사 들어갈 때 친절했던 사람들이 회사 나올 때 되니까 이제 퇴사한다 그러니까 안면 싹 갈아엎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받고. 근데 돈은 내가 받는 돈은 변화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시시각각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병 생기고 늙고 병들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지켜주는 거는 전 직장 동료가 아니죠. 그냥 나랑 친하고 좋은 사람이겠으나, 근데 사실 그래요. 그 인도 철학에 보면은 거지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는 나를 도우면서 네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꼈으니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인도의 그런, 뻔뻔하죠. 어떻게 보면 도와주기 싫죠. 근데 사실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봉사를 하면서 얻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뻔뻔하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마냥 틀린 말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저는 인간관계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 하세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볼 때 저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정서적 기브 앤 테이크라고, 내가 그러니까 돈 쓰는 기브앤테이크보다 인간관계는 결국엔 그 사람과 내가 잘 맞을 때가 핵심이잖아요. 대화가 잘 통한다든지 뭔가 서로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서적 기브앤테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정서적으로 서로 잘 맞고 아니고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면 상대방은 그 어느 순간 지쳐버리고 인간관계가 끊기거든요. 그래서 나도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기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학원에서 옛날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병역특례 구해준다고 막 그렇게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서 학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상담하는 분이 이제 학원 나올 때 되니까, 그러니까 졸업할 때 되니까 저한테 학교가 어디였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하니까, 그때 한 7개월 들었나? 전화했더니, 그 학교로는 병역특례 안 되겠는데요? 뭐 이지랄 하는 거예요. 그 상담한 사람이. 전문가도 아니야. 개발한 사람도 아니야. 그냥 전문 상담원이에요. 그냥. 학원에 있는 상담원. 그러니까 그래서 돈 몇백 깨지고, 그 당시에도 이쪽 교육비가 싸지 않았거든요. 돈 몇백 깨지고 참 그냥 되게 암울하고,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왔던 그때가 생각나죠. 그때부터 좀 마음을 먹은 거죠. 이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 이게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거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그때 생각하면 좀 빡치는 경험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논리와 수학 지능이 좋으면 보통은 이제 점점 좋아지실수록 코딩 더 잘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